네, 10번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는 11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인데 x, y는 홀수고 g, w는 짝수인 순서쌍의 개수. 네, 뭐 답을 보아하니까 많진 않아서 뭐 나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열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가 이거랑 비슷하게 공부했던 걸 좀 생각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런 걸 배워요. 이런 거 아니고, 네. x 더하기 y 더하기 gw는 12인데, 이제 음이 아닌 정수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 0보다 크거나 같고, g 0보다 크거나 같고, w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게 이제 중복조합의 전형적인 예기 때문에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12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배우죠.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는 10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자연수의 해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자연수 해의 개수. 그래서 이걸 이제 부등식으로 쓰자면 이래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g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고, w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중복 조합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럼 중복 조합을 쓸 수 있게끔 의미 아닌 정수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자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주어진 식을 대응되는 다른 식으로 전환을 할 건데 이제 그대로 1대1로 대응이 되게끔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부등식에서 x나 y나 g랑 w에 해당하는 i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처럼 문자를 대체했을 때 그 대체한 i에 해당하는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x를 a 더하기 1로 둘게. 그러고 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생각하면 어때? 그럼 a는 0이 들어가면 x는 어차피 1부터 되잖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y는 b 더하기 1,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어서 생각하게 되면 g는 c 더하기 1로 생각하고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거고 w는 d 더하기 1로 보고 d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x, y, g, w에다가 a랑 b랑 c랑 d랑 관련된 걸 넣어주세요. 그러면 a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c 더하기 1 더하기 d 더하기 1은 12로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이제 8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핑크색처럼 돼요. 이렇게 쓰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가 0보다 크거나 같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거든요. 그러면 1번이랑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8개를 택하는 가짓수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1대1로 대응이 되니까 얘가 얘가 얘랑 1대1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짓수가 같은 걸로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러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일단 x, y가 지금 홀수예요. 홀수. 근데 이제 홀수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가장 작은 숫자가 1이잖아요. 그쵸? 가장 작은 숫자. 최소 숫자가 1이고 짝수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2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대응을 한번 시켜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풀면 홀수를 먼저 갖고 올게요. 2 더하기 1로 갖고 올게요. 그 이유는 a에다 0부터 집어넣기 시작하면 얘는 계속 x는 홀수가 되면서 최소 숫자가 1을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y도 마찬가지로 홀수니까 2b 더하기 1의 형태로 갖고 오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게
같게 놓을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게라고 하는 거는 중복조합을 노리고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고, 예, G는 짝수인데 이 C가 될 거냐, 이 C 더하기 2가 될 거냐라는 건데, C에다 0을 넣었을 때 최소인 숫자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C 더하기 2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W는 2D 더하기 2로 써야 돼요.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X 대신에 2A 더하기 1 더하기 2B 더하기 1 더하기 2C 더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자리가 부족할 것 같지? 예. 2D 더하기 2가 10이다 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바꿀까? 네. 이렇게 되게 돼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상수항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더하기 2D가 뭐가 되냐면 얘가 6이니까 6이 돼요. 그러면서 2로 다 약분되거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네, 이게 3이 되면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C는 0보다 크거나 같고 D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A, B, C, D는 네,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아이들은 다 뭐 1부터 쭈루룩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0부터 쭈루룩 들어가는 연속된 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가 뭐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그 해 개수는 이걸 구했을 때 나오는 해 개수와 일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해서 식을 정리하는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 답이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라서 4 더하기 3 빼기 1시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6시 3이에요. 6시 3을 계산해보면 20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일부러 그림을 2개를 갖고 와봤어요. 예. 일단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인 타일의 양 꼭지점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분면을 4분의 1 원이죠? 4분원을 그려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6종류의 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를 사용하여 타일의 세 부분을 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웃한 부분은 다른 색깔로 칠하고 싶다네요. 그쵸? 그러면은 색깔을 다 써도 되고 색깔을 일부만 사용하는 거니까 방법은 2가지 같아요. 2가지만 색깔을 쓸 수 있잖아요. 2가지 색을. 그럼 여기 이제 6가지가 오고 5가지가 오겠죠? 그럼 여기는 선택이 없어요. 왜냐면 같은 색을 쓸 거니까. 그래서 그냥 30가지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3가지 색을 사용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가운데 6가지 오고 여기 먼저 5가지라고 하죠. 그럼 여기 이제 3가지 색을 쓸 거니까 여기 4가지가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면 곤란한데 이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처음에 이제 빨간 색깔로 이제 분홍 색깔로 칠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파란 색깔로 칠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안 보인다 파란색이. 예. 파란 색깔로 칠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검정 색깔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3가지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5가지를 먼저 선택할 때 여기가 먼저 시커먼 색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돌리면 같거든요. 그래서 3가지 색깔을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경우가 2가지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6 곱하기 4 한 다음에 반드시 2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쵸? 그럼 이게 5, 6, 30에 2니까 60이죠. 그래서 30 더하기 60을 계산해서 이 문제의 답은 90인데, 이게 뭐 답이 2배니까 100이지, 뭐 150을 보기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네, 심화 문제예요. 지금 수시 시즌인데, 예, 우리 친구들도 이제
내년에 수시 보겠죠? 이제 보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2학기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토론식 면접을 합니다. 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8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요. 붙어있는 의자에는 남녀가 한 명씩 앉도록 할 거예요. 남녀가.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뭐 이렇게 앉게 할 건가 봐요. 그쵸?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라는 건데 저는 먼저 남학생을 배치하겠습니다. 1단계 남자 배치. 일단은 남자를 배치할 건데 이제 가만 보면 남자만 배치한다 치면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남자만 배치하는 거면. 이 원순위랑 같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몇 가지예요. 3팩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애들이 이제 볼게요. 남자 1이 여기 앉고, 뭐 남자 2가 여기 앉고, 남자 3이 여기 앉고, 남자 4가 여기 앉았다 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단계하는 게 여자 배치죠. 여자 배치. 예, 그 이제 보겠습니다. 여자애 4명이 있어요. 4명한테 물어봐. 너 어디 갈 거야? 이제 첫 번째 여학생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여학생이 갈 수 있는 곳은 4군데죠. 두 번째 여학생이 갈 수 있는 건 3군데, 2군데, 1군데. 예, 어쨌든 4팩이었던 거예요. 그래, 여자까지 배치를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여1, 그 다음에 여기 여2, 여기가 여3, 이렇게 앉았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뭘 고려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각각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애들이 다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자마다 다 이런 가짓수가 생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과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것을 죄다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팩 곱하기 4팩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16.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네, 2304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20이 아니라 2304. 예. 2304.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단계를 좀 정해갖고 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 남자를 먼저 앉힌다, 여자를 앉힌다, 그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살핀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3번을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6권의 책을 효진이, 재영이, 정빈이 세 학생에게 나누어 줄 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만 물어보면 답이 뭐예요? 서로 다른 6권의 책을 효진, 재영, 정빈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첫 번째 책이 갈 수 있는 게 3군데. 두 번째 책이 갈 수 있는 곳은 3군데. 그래서 정답 여기까지 하면 3의 6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효진, 재영, 정빈 세 학생에게 각각 적어도 한 권씩 주어지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그래서 함수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책이 저기 여기야. 책이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굵다. 예. 누가 있냐면 효진이, 재형이, 정빈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좀 생각해 보려고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는요. 예, 3의 6이에요. 어차피 1번이 갈 수 있는 곳이 3군데, 2번이 갈 수 있는 곳이 3군데. 그래서 중복순열은 함수로 생각하면 더 편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정역으로 둘 건지, 어떤 걸 공역으로 둘 건지만 여러분이 잘 결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효진, 재영, 정빈 세 학생에게 적어도 한 권씩 주어지게 하고 싶다는 얘기는 얘는 함수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 함수는 어떤 함수? 치역의 원소가 3개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효진이, 재영이, 정빈이가 하나라도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화살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치역의 원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치역의 원소가 3개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함수의 개수는 3의 6인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치역의 개수가 2개인 거랑 치역의 개수가 1개인 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럼 이걸 빼면 되잖아. 그죠?
치역의 개수가 2인 거랑 치역의 개수가 1인 걸 빼면 되는데 치역의 개수가 1인 거는 되게 쉽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효진이한테 몰빵, 재영이한테 몰빵, 정빈이한테 몰빵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딱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여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치역 2개인 경우.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볼 건데요. 네, 치역이 2개인 경우는 이런 거죠. 뭐 책이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거 생각해 볼까요? 효진이, 재영이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재형이, 정빈이만 이렇게 대응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진이, 정빈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가짓수는 이거랑 같을 거니까 일단 요것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요렇게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1번이 갈 수 있는 게 2개, 2번이 갈 수 있는 게 2개 이렇게 되니까 2에 6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효진이한테 몰빵되는 경우가 있고요. 재영이한테 몰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역이 2개라고 하는 거에서는 네, 그 2개를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되세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몇 종류냐면 효재, 효진, 재영, 그 다음에 재영, 정빈, 효진, 정빈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으니까 2에 6 빼기 2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숫자가 굉장히 큰데 27 곱하기 27 빼기 2 곱하기 2에 6이 64니까 여기 3이죠. 62 마이너스 3에서 이걸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게 되면 계산하면 540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중복순열이랑 중복조합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함수로 좀 문제를 풀면 아마 헷갈리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다운이, 기현이, 지용이는 과학 영역에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중 2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 과중 친구들은 다 아는데, 그죠? 예. 사회 영역에서 윤리, 지리, 경제 한 과목을 선택한다. 아우, 저 때는 이런 거 다 했죠. 사탐과탐 다 했거든요. 몇 년 전이야, 그죠? 네, 이 3명의 학생이 과학 영역과 사회 영역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메뉴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판, 어떤 메뉴판을 만들 거냐. 네,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갔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뭐야, 이거. 예. 여기가 이제 과학이에요, 과학. 그 다음에 여기가 사회.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뭐 예를 들어 물, 제가 사랑하는 물리,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윤리,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과학 메뉴판에는 몇 개가 올 수 있냐면, 4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짓수니까, 요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윤리, 그 다음에 지리, 경제 중에 하나니까 이게 이제 3개잖아요. 그래서 요 메뉴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건데 여러분에게 요런 메뉴판의 총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될 거냐면 요 개수가 4 곱하기 3개만큼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개수 세면 6, 3, 18이네, 18. 그럼 이제 여기 메뉴판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18인데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야, 다운아, 너는 뭐 선택할 거냐? 그래서 다운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18이에요. 그죠? 18개. 어감이 이상하다. 그래서 다운이가 18개. 그 다음에 기현이. 기현이도 18개. 그 다음에 지용이도 18개. 그래서 요거만큼을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18 곱하기 18 곱하기 18 하시게 되면 5832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계산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둑알 문제 보겠습니다. 바둑알 문제. 같은 종류의 흰 공 3개. 바둑알이 아니라 공이었어. 예. 같은 종류의 흰 공 3개, 검은 공 6개를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대요.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나열하면 색깔 변화가 4번 일어납니다. 검에서 흰, 흰에서 검, 검에서 흰, 흰에서 검. 총 4번 맞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뭘 바라냐면 색깔의 변화가 홀수번 일어났으면 좋겠대.
홀수번. 홀수번? 어떻게? 이제 딱 봐도 지금 보면 이제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검정 색깔 공을 6개를 배열하자.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얀 색깔을 쏙쏙 넣을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넣지? 하고 이제 가만 봤는데, 일단 색깔의 변화라는 초점에서 맞춰서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근데 만약에 시작을 이제 하얀 색깔 동그라미로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 변화가 한 번만 있어요. 흰에서 검으로, 그쵸? 근데 만약에 흰 색깔을 검정 색깔 사이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색깔 변화가 2번 일어나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얀 색깔로 해서 검정 색깔로 넘어가면 색깔 변화가 한 번인데 흰색이 검정색과 검정 사이에 낑기게 되면은 이렇게 2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색깔 변화가 홀수번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 그럼 어떡하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한 번? 2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생각해보면 흰 색깔 공이 3개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은 오케이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짝대기 개수를 세세요. 5개 맞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제가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만약에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그럼 어때요? 이게 짝수가 돼버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아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고민했어요. 이거 좀 다시 그릴게요.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까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요걸 이렇게 비교를 했죠. 위에는 되는데 응? 위에는 되는데 왜 아래는 안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양 끝에 있는 공의 색깔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시작을 하얀 색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검정 색깔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공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검정이 5개, 흰 게 2개가 막 들어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기 만약에 흰색이 연속으로 계속 배치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머지가 싹 뭐예요? 검정이잖아. 그러면 색깔의 변화가 한 번만 딱 일어나는 거 맞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흰색이었고 만약에 이렇게 됐고 만약에 여기 사이에 뭐 죄다 뭐 검정 색깔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다 검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홀수번이고 아까 뭐라 했죠 제가? 검정색과 검정색깔 사이에 낑기게 되면은 색깔의 변화가 짝수번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야? 딱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작이랑 끝이 색깔이 달라야 돼요. 여기서 딱 한 번 일어나고 여기 안쪽에서 흰색이랑 검정색이 마구마구 낑기고 막 해가지고 여기 짝수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짝수번 변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의 개수를 세면 결국은 7팩, 그 다음에 검정색 5개, 흰색 2개니까 얘가 개수 세면 이제 2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지만 시작은 검정이고 마지막에 이제 하얀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흰색이 2개에다가 검정색이 5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가지수는 똑같이 7팩, 5팩, 2팩이라서 얘가 21이거든요. 그래서 21 더하기 21 해가지고 정답이 4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하얀색으로 되냐부터 생각해서 한 번이고 검정색과 검정색과 사이에 끼게 되면 짝수번이다 해서 요걸 어떻게 잘 조합해 홀수번 될까 고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림과 같이 이웃한 두 교차로 사이에 거리가 1인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는데요. A 지점에 있는 전 P는 최단 거리를 따라 B 지점을 향해 몇 초 1의 일정한 속력으로 간대요. 근데 이게 지금 딱 눈으로 봤더니 8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가면 8초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 Q가 등장해요. C 지점에 있는 점 Q가 있는데요. 매초 1의 속력으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C였다가 1. 그쵸? 1초 걸리잖아요. 그래서 1초 걸리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C로 가요. 그러니까 2초 시간이 지나면, 이게 1지점, 2지점이어서 좀 헷갈리겠는데, 2초 지나면 여기 있다가 다시 C로 가는 거니까 3초일 때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4초일 땐 다시 여기로 갔다가 5초일 땐 여기 있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뭘 하고 싶냐면 A 지점에 있는 점 P와 그 다음에 C 지점에 있는 점 Q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점 P가 점 Q와 만나지 않고 8초 후에 B에 도착했으면 좋겠다네요. 오잉?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고 봤더니 어디가 이제 문제가 될까 싶은데 최단 거리니까 뒤로 가거나 뭐 아래로 다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어쨌든 4칸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 색깔을 가는데 4초가 걸려요. 그쵸? 4초가 지나면 결국 여기 도착하는데 Q도 4초일 때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게 4초 때 여기에 딱 머무르게 되면 딱 Q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5초는요? 아, 5초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이제 Q라고 하는 아이가 5초일 때는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4초일 때만 조금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C를 지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기를 지나지 않아야 8초 만에 딱 도착할 수 있어요. C를 만나게 되면 부딪히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가지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네, 8팩, 5팩, 3팩인데 빼야죠. C를 지나는 거니까. C를 지나는 거를 제가 노란 색깔로 표현을 좀 해보게 되면 네, 노란 색깔로 표현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4팩에 3팩 곱하기 4팩에 2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수 세면 8, 7, 6, 3, 2 빼기 4 곱하기 6인가요?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8, 7에 56 빼기 24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한 거 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